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응급의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를 파견하는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요청된 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는 한 70명 정도 요청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파견된 간호사는 한 26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예산을 보면 간호사 한 명당 지금 5천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30명분 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번째는 사실 이게 도심도 아니고 취약지에 그것도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가 가는 데 있어서 이 1인당 5천만 원으로 책정된 인건비가 과연 이 여러 명의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충분할 것이냐는 문제가 하나가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 응급실에서 일을 한다던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간호사들은 특히 손발이 잘 맞아야 돼서 거기에 업무 특화된 잘 훈련된 간호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트레이닝된 간호사가 또 취약지까지 출퇴근을 하거나 근처에 또 기거할 만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30명분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파견 자체를 한 26명밖에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요청에 비해서 파견율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지에서는 의사 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간호 인력들의 필요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더 이제 공공의료 쪽도 확충을 만약에 하시고 또 지역에 있는 취약지의 의료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뭐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지금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파견하는 간호사분들에 대한 대우가 낮기 때문인데 이것을 올려가지고 취약지 간호사 파견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응급의료 취약제 이제 간호사 분들만 파견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취약지를 분류하는 것도 지금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취약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지역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응급센터에 내원하는 환자, 뭐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응급실 같은 경우는 중증도가 외상 쪽으로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의 로딩도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지 단계를 좀 다변화해서 분류를 좀 세밀하게 해서 더 필요한 곳에 더 좋은 대우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그리고 검토하도록 평가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지금까지 2020년부터 왔는데 아직 그 평가 보고서가 나온 게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올해부터라도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병관리청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들 답변하신 거 보니까 10월 중에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을 해서 효과 높이고자 한다고 하셨고, 이 접종 효율성이라던가 뭐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백신을 맞는 시점과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 그리고 이 팬데믹이 다시 창궐하는 시점이 맞는가 하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도 발표를 하셨고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다음 주 정도에는 작년 기준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10월에 접종을 하면 이게 항체 역가가 올라가는 데 한 3, 4주 정도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1월이 돼서야 이제 예방력이 발휘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코로나는 한 풀이 꺾인 다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접종을 하는 것이 우리 전체의 그 질병 관리라는 개념에서 이 예산 투입의 효과를 봤을 때 사실 썩 그렇게 효용이 높지 않은 곳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독감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아형에 따라서 새로운 독감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점에 맞는 게 맞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유럽부터 시작해서 사실 하절기부터 계속 유행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물론 이 접종률을 높이는 것보다 따로 맞더라도 일찍 맞춰서 이 질병 유행 자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경증 질환
질환에 대한 치료제 수급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방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그리고 지금 렘데시비르도 거의 품절이고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중증에 치료해야 하는 약물에 대한 그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일찍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사실 전체 창궐도 막고 중증화된 환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모두 알려진 바와 같이 중증도 자체는 사실 낮아지고 있는 것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때를 놓쳐서 경환들에게 경구용 약제를 많이 뿌리는 건 사실 굉장히 저는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해는 사실 이미 집행이 많이 됐고 수급이 안 되는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내년에 대비를 할 때는 이걸 뭐 접종 효율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발생하는 시기에 맞게 더 예방이 잘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의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일단 렘데시비르 관련해서는 지금 그 예전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 전체적으로는 아주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저희 렘데시비르는 사실 매일매일 저희가 직접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공급이 잘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새로운 그 백신 JN1 백신을 그 이번 겨울철 유행을 대비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같은 상황이고, 플루처럼 이번 그 JN1 백신은 새로운 이제 지금까지 유행했던 백신 그 주하고 다르게 그 이전 거랑 다른 새로운 이제 유행 KP3에 가장 맞는 백신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게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 10월 정도, 9월, 10월 정도에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은 지금 여름 유행을 대비하는 건 사실 아니고 겨울 유행을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그런 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새로운 이 JN1 백신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KP3에는 가장 적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백신을 쓴다면 그 과거에 갖고 있던 XBB1 그 1.5 백신은 지금 유행주하고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백신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유행하는 백신 그 유행주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기다렸다가 그 새로운 백신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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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속성 있게 좀 봐야 되는데, 작년에 이게 이 제약회사의 관계 때문에 그 금액이 다 공개되지는 않는데 작년 기준으로 그 거의 이게 1,875만 회분이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약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가는 네. 백신들인데 이렇게 많이 폐기가 됐을 때는 사실 예산이 너무 낭비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시점에 유행을 물론 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은 알지만 내년에 이제 예산하실 때는 그런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제가 이 이야기 길게 한 이유는 장관님께서 아까 김현영님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게 예방이라는 거는 바로바로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면 바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병관리청의 단독 예산을 이제 할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같이 신경을 좀 꺼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네.